아주 이쁜 거는 독버섯이 많아. 아주 산뜻하고 이쁜 거는 독버섯이 많아. 분명히 독버섯이 더 예쁘고 벌레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성분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신착란 증상이 와서 거의 이제 미친 사람처럼 우리는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제주도는 이 시대의 로망입니다. 제주의 매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버섯 학자나 저에게 제주는 온갖 버섯이 황홀하게 피어오르는 매우 경이로운 섬이지요. 미안하지만 자네의 속성을 표현하려니 어쩔 수 없네 그려. 이 버섯은 당귀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데 죄다들 멍게 같다네요. 우와 뭐야 이게. 애기 나오나? 멍게 자르는 줄 알았어요. 멍게. 이번엔 자갈밭이 펼쳐집니다. 자갈, 모래, 어느 쪽이 더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자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버리는 곳. 네, 저 아래쪽 깊은 곳에선 용암이 들끓고 있답니다. 그 열기를 생명의 에너지로 삼아 한겨울에도 요염한 자태, 털 작은 입술 잔 버섯입니다. 나약하게 생겼지만 결코 약하지 않죠. 오히려 큰 소리로 자신의 강인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도 제각각. 짧은 생애를 누리고 가는 모습도 가지가지. 악취가 코를 찌르지만 힘차게 솟아오르는 저 형상, 경이롭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버섯은 밤낮으로 포자를 날리지만 밤에 촬영하면 더 명료하고 환상적으로 보이죠.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 또한 천태만상이라 대개 포자를 바람에 실려 보내지만 이 녀석은 꼭 비가 와야 합니다. 빗방울이 지뢰의 뇌관을 건드리는 꼴이죠. 종족 보존의 욕망은 크기와 관계없이 가열차기만 합니다. 이 친구도 버섯에 속하는데 하는 짓이 식물보다 동물에 더 가깝습니다. 컵라면이 쏟아져서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듯 지금도 꿈속에서 보았나 싶은 풍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등산객,
버섯 찍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꼭 묻습니다. 그거 먹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묻지요. 버섯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핵심은 그렇죠. 먹어도 되는 것일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버섯도 맛을 보셨을까? 여러분이 저 버섯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합시다. 요리해 드셔도 좋다. 아마 포기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어린 녀석들도 색깔이 무시무시하고 다 자라면 괴기스럽기까지. 식욕이 멀리 달아나셨을지 모르지만 이 달걀버섯,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식용버섯입니다. 동행한 버섯 박사님에게 거듭거듭 확인하고서 촬영 감독이 직접 인체 실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달걀버섯을 시식하기 전에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확고하게 품고 있는 독버섯 정의. 네, 화려하고 예쁘면 독버섯이다. 이 버섯은 수수하게 보이시나요? 표고버섯. 수수할 뿐 아니라 고소한 맛까지 풍기는 듯 마음 놓고 드셔도 좋은 야생 표고버섯. 버섯 채집 공식 허가증을 갖고 있는 이분께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독버섯이 더 예쁘고 더 벌레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식용인 줄 알고 잘못 채취하는 겁니다. 독버섯이 더 예쁘다, 화려하다. 네, 화려하다. 예. 벌레가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네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이제 저는 예쁘고 화려한 독버섯이 틀림없는 달걀버섯을 먹어봅니다. 버섯 박사님이 괜찮다고 마음 놓고 먹어도 좋다 말씀하셨지만 새가슴이 두근두근. 혹시나 해서 소금이라도 듬뿍 뿌리고 요것 봐라. 질감도 향도 다 좋네. 네로가 왜 그걸 금가루하고 바꿨는지는 알겠어.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그렇게나 좋아했다는군요. 독버섯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또 한 번 뒤바뀌게 됩니다. 순백의 가녀린 애처롭게 보이는 이 버섯. 통통하게 살이 붙어 솟아오르면 먹음직스럽게까지 보이는 이 버섯.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분이 비로신 또 알파아마이트 이것이 간으로 가지고 간을 파괴해요. 간을 파괴해서 상당히 파괴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8시간 이후에 이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치사량만큼 먹으면 지금 방법이 없다. 그만큼 맹독성인 버섯이에요. 또 한 번 이미지 전환을 시도해 볼까요? 이름도 외모도 기둥은 더 흉측하게 생긴 버섯입니다. 예쁘고 화려한 것과 거리가 아주 멀지요. 그런데 식용이랍니다. 식용버섯의 찐빵이라고나 할까? 그 고소하고 야들야들한 맛을 애벌레들이 먼저 안전하게 숨어서 맛보고 있네요. 이번엔 그럴싸한 화학적 이론으로 무장한 속설을 하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에 독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 은수저 실험을 해보시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독버섯 중에서도 독성분이 가장 강한 버섯 2종류를 물속에 집어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은수저, 독이 닿으면 검푸르게 변한다지요. 사실 그렇게 변하면 이건 참 근사하고 과학적인 속설이구나 감탄하려고 했는데 은수저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군요. 적은 내부에 있다가 아니라 독버섯은 우리 근처에 손 뻗으면 닿는 그곳에 매우 맛깔스러운 분위기로 날따 잡수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더구나 통행이 빈번한 큰 길 옆에 이런 버섯이 피어오르고 있다면 가슴이 조마조마. 행여 누가 먼저 따갈세라 앞뒤 안 가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독성분이 숨어 있다지 뭡니까? 그런데 이 성분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불과 수십 분 내지 한두 시간 이내에 아주 극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를 일으키고 또 설사를 하고 두통이 심하게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착란 증상이 와서 거의 이제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웃음 독버섯, 버섯 학명이 우리와 다른데 아주 많은 양을 드실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예쁘고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그 속설이 깨졌으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또 하나 속설의 장벽이 있습니다. 벌레가 먹으면 우리도 먹을 수 있다. 마기광대버섯의 갈색 표피가 하얗게 벗겨지고 말았네요. 반날개, 이 녀석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날개의 먹이 창고나 다름없네요. 그거 먹는 거 뭐예요? 지나가던 분이 또 궁금해하네요. 벌레가 먹으면 식용이다. 그렇다면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 버섯은 비단벌레의 놀이터네요. 저 녀석들이 저렇게 놀기만 하겠습니까? 뜯어먹기도 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달팽이를 보면 안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레나 곤충들은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버섯의 독성 여부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태적 반응이지 벌레의 면역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겉모양은 예쁘고 화려하지만 삿갓 부분의 저 점액질에서 매우 고약한 악취가 풍겨나옵니다. 그래서 개미가 먹고 있어도 욕심내는 사람이 없지요. 노란 망태버섯과 마찬가지로 냄새나는 점액질을 몸에 붙이고 나오는 진화가 많이 된 버섯들이 있습니다. 저 점액질 속에 자신의 대를 이을 포자가 엄청 많이 숨어 있지요. 적어도 파리들에게는 저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져서 버섯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저 냄새는 매우 고약한지라 사람에게는 아무 매력도 없고 오로지 파리들만 열심히 빨아먹으며 자기도 모르게 포자를 운반해주는 것이죠. 또 하나 반전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파리버섯.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파리가 이 버섯을 먹으면 죽는답니다. 냉동 상태로 저장해 두었던 파리버섯을 잡곡에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비벼서
버섯의 성분이 잘 스며들게 해놓고 파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돈사에서 포집해온 파리가 모두 6마리.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파리를 퇴치했다. 그런 문헌이 실제로 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4마리가 쓰러졌고 나머지 2마리는 상당히 끈질기게 버텼습니다만 10분쯤 후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 버섯이 왜 파리를 죽이는지, 파리는 왜 죽는 줄 알면서도 이 버섯을 먹는 것인지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버섯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화가 많이 된 생명체다. 특히 방어 기제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전체에다가 선충을 포집하는 기관을 아예 가지고 이게 태어나요. 선충을 포집한다는 거는? 선충이 오면은 끈적끈적한 물질로 먼저 선충을 캡처를 딱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캡처한 선충 몸 내 또는 선충을 에워싸는 균사가 나와가지고 그 선충을 전부 다 이제 그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버섯이 선충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독버섯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곤충에 대한 독버섯이 될 수 있죠. 선충. 길도 제대로 안 난 깊은 산속. 전성기가 조금 지났지만 화경버섯이 우리나라에서는 좀채로 보기 힘든 버섯이 무리지어 솟아났습니다. 얼핏 보면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버섯처럼 생겨서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 버섯이 생산하는 독소는 일루딘 S라고 하는 독소를 생산하게 되고 이 모양은 낮에는 느타리 버섯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화경버섯이 희귀한 버섯이라 그렇지 흔하다면 중독사고 많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가요? 그럼 느타리 버섯과 뭐가 다른가? 기부에 이런 검은 반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느타리 버섯과의 형태적인 구조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저 검은 점보다 더 신기한 게 있답니다. 밤이 되면은 이 주름살에서 임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느타리 버섯과 이 화경버섯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저 주름살들 사이에서 빛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볼만한 풍경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엔 저 버섯이 많아서 중독 사고가 이따금씩 보고된다고 합니다. 화경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 사고 확률은 거의 없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섯 전문가들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 화경버섯. 독성과는 별개로 우리가 보호하고 연구해야 할 멸종 위기종 귀한 버섯입니다. 독버섯 이야기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중독 사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군요. 이런 음식 다시 드실 줄 몰랐다고 합니다.
버섯 달인물 조금씩 나눠 드셨을 뿐인데 두 분 모두 보름씩이나 묵윤실에서 큰 고생하셨답니다. 머리는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완전히 빠졌다가 다 빠졌다는 거. 한꺼번에 뭉짝 다 빠졌어요, 일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조금씩 예. 돋아나는. 예. 이 바람만 들어서 수 이렇게 창문 열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가 타면은 아주 막 살이 막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바람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따님이 버섯을 예. 농진청에. 예. 갖고 가갖고 이렇게 피니까 이건 하늘 뭐라 그랬지? 붉은 사슴 뿔. 버섯. 예, 하늘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컵이죠? 그러니까 커피잔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뻘꺽 마시다 보니까 맛이 이상해요. 너무 독한 것 같고. 근데 진짜 너무 아파요. 이게 우리가 저성 갔다 온 거거든요. 우리 둘이서. 근데 아예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싹 다 빠질 수가 있어요. 버섯이 얼마나 독하길래.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했다가 인터뷰한다 그래서 그냥 요청을 빨리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지버섯이 똑같아요.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 돼요. 근데 그걸 어떤 건지 알아서 함부로 따다 먹었어요. 잘못 먹으면 죽지. 조금 뜨거워. 행여 누군가 피해 입으면 안 된다고 인터뷰에 응하셨답니다. 독버섯 예방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뵈러 갔습니다. 산 중턱 할아버지의 텃밭에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버섯, 영지버섯이 예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머리가 다시 돋아나던가요? 그게 약 한 1년 정도 가요. 할아버지가 이 버섯만 따서 드셨다면, 그리고 이 어린 영지버섯만 드셨어도 아무 탈 없으셨을 텐데, 어린 영지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운 바로 문제의 이 붉은 사슴뿔 버섯을 함께 드셨던 것이지요. 맹독성 붉은 사슴뿔 버섯.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영지버섯은 위에가 생장점이 노랗죠. 흰색 내지는 노란색이에요. 그러나 붉은 사슴뿔 버섯은 이것은 끝까지 빨가요. 거의 노란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은 이런 가시 형성이 되니까 점점 성장점이 넓어져요. 넓어지는 데 반해서 붉은 사슴뿔 버섯은 좁아요.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좁다고. 그러나 말려놓은 두 버섯을 섞어 놓으면 웬만한 전문가도 헷갈리게 됩니다. 영지버섯이 몸에 좋다니까 먼저 따가고 싶은 욕심에 어린 영지도 무차별 채집하다가는 변을 당합니다. 이 버섯을 왜 주저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맹독 버섯이라고 하는가? 트리코테센. 이 독성분은 팔팔 끓여도 소용이 없는데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DNA와 RNA의 합성을 방해하는 한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도 사정없이 공격하지요. 최종적으로는 간 부전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마저도 파괴해서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최근에 메디칼 잡지에 보면은 많은 논문들이 이 불로초, 이렇게 영지버섯에 의해서
재생 불량성 빈혈증이라고 해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수십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지버섯의 성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최근에 발견된 우리가 확인된 붉은 사슴뿔 버섯이 거기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이런 오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에게 버섯 분류학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의사와 버섯학자가 서로 전문성을 교환하면 인명희생을 막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무슨 버섯 따먹고 난치병을 고쳤다더라. 이런 소리에 열광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말려서 달여 마시는 버섯은 정말 구분이 안 되니까요. 한두 개가 슬쩍 섞이면 더더욱 분간 안 됩니다. 저 버섯은 채집할 때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합니다. 맨손으로 만지는 것도 위험한 맹독의 버섯이므로. 살짝 맛만 봐도 혀가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온다. 그런 붉은 사슴뿔 버섯의 독성에 관한 연구는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않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최근에야 중독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말의 천국 제주도. 제게는 말과 버섯이 합쳐져서 천국의 문이 2개나 열립니다. 버섯을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간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말똥을 유심히 바라보지요. 무슨 버섯이 말똥에서 다 올라온담? 이건 수많은 똥버섯들에게 매우 신뢰가 되는 언급이죠. 동물의 분비물은 똥버섯이란 특수한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저런 버섯을 찍고 있으면 아무도 이거 먹는 버섯인가요? 묻지 않아서 좋습니다. 말똥에서 올라오는 데다 먹는다 해도 얼마나 많이 뜯어 모아야 한 젓가락이 될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빠르게 자라는 기특한 계란 모자 버섯. 솟아오르는 모습이 눈에 그냥 잡힙니다. 말똥 위에서 자란다고 이것도 말똥버섯. 그러나 그 이름은 제주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고 정식 학명은 큰갓버섯. 이 버섯이 어떻게 자라나 꼬박 3일 밤낮 지켜보았지요. 제주 토박이들은 100m 밖에서도 이 버섯이 보인다고 해요. 제주 사람들은 송이보다 이 버섯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마, 마서방들은 이 버섯을 좋아할까? 지금 막 풀 뜯어 먹으러 나온 배가 고픈 상태인데도 전혀 흥미가 없나 봅니다. 그래, 이 버섯을 어떻게 요리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장찌개, 라면, 죽 안 들어가는 데 없지요. 오리고기, 돼지고기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요때가 제일 맛있다고 입맛을 다십니다.
전복죽은 상대도 안 된다. 정말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복죽보다 더 맛있다는 말똥 버섯죽을 한번 맛보자. 농진청 버섯 박사님에게 진품이 확실하다는 검증을 받고서야 시식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상태에서 그냥 먼저 버섯만 넣는 쌀죽을 만들고 네. 근데 이거는 이 버섯은 진짜 뜨거운 물에 가면 이게 흐물흐물해서 없어져 버려. 송이도 표고도 능이도 아닌 말똥버섯 고유의 향내가 부엌을 꽉 채우고 우리는 매우 특이하고 맛깔스러운 죽맛을 즐겼습니다. 여기 띠 없네. 띠 있어. 그러나 자연의 선물에는 함정과 올무가 있다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 변 당한다고 경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으니까 저희는 누가 봐도 똑같은데 그걸 안 먹겠습니까? 먹으니까 그런 뭐 이런 거 아니었나 한번. 예,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예. 우리도 죽으로 끓여 먹었던 큰갑버섯. 이건 가끔 제주 사람들을 응급실로 실어 나르게 하는 흰 갈대버섯. 어릴 때는 더 비슷해서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죠. 하나 반 정도 먹었을 겁니다, 이거를. 날로 드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볶아서 먹었죠. 볶아서? 예. 맛도 똑같아요, 맛은. 말똥버섯하고? 예. 저희가 말똥버섯을 자주 먹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올라올 게 없으니까 이제 노란 쓴물이 올라올 정도까지 가요. 계속 올라와요. 그 이후에는 말똥버섯도 안 드시겠네요? 아, 이제 버섯 같은 거 전혀 안 먹습니다. 말똥버섯이 확실해도 안 드셔요? 예,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던 저 독버섯이 북상하고 있다는 거죠. 저 생강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죠. 요것만. 생강 모종에 붙어서 왔다. 그럼 그걸 살살살 한번 균사를 한번 볼까요? 그 네트가 20cm까지 내려간다는데요. 예. 어이구, 깊이 들어갔는데? 그죠? 봐봐요. 아, 이게 균근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뿌리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물기를 다 뽑아 먹으니까 장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네. 예.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해를 끼치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봐봐. 어이구, 많은 애기. 제주도에서 가져온 생강 모종. 그 모종에 붙어온 흰 갈대 버섯의 포자들이 균사체로 뻗어가다 급기야는 생강을 죽게 만들고 그 피해가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저 버섯이 식용버섯으로서 상당히 맛이 있는 큰 갓버섯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 그 흰 갈대버섯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중독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